무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택배비만 지불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8배나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혹시 물고기 키울 때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항 청소와 환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 과정이 정말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예쁜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항 관리를 단돈 몇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갯벌의 원리를 이용한 폭포로 어항 안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심지어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작은 어항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면요? 정말 치트키 같은 느낌 아닌가요? 오늘은 갯벌 여가 방식을 이용한 이 치트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영상 뒤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물잡이의 원리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물생활은 큰 변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페이토와 함께 특별한 공동구매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이 혜택은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되고요. 오직 제가 공유드린 링크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뒤편을 확인해주세요. 지구의 허파이자 완벽한 정화 능력을 가진 갯벌의 여가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포르자 여가기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물보의 비밀상점. 우리가 물생활을 하면서 가장 간과한 게 바로 여가의 원리입니다. 어항이라는 작은 생태계에서 물고기의 배설물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정화해주는 박테리아의 집이 바로 여과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여과기를 선택하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스펀지 여과기는 어항 내 부피를 차지하고 뽁뽁이가 잘 떨어지죠. 또 외부 여과기는 여과제는 많이 들어가지만 부피가 커서 어항 밑에 두기도 불편하고 호스 라인 때문에 미관상 지저분합니다. 청소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페이토 포르자 여과기입니다. 지독한 청소지옥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탈출시켜줄 획기적인 아이템이죠. 방구석에 이 폭포 하나 설치하시면 방이 조용해지고 어항 청소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겁니다. 그럼 제가 느낀 장점들 먼저 정리해드리고 페이토 대표님 만나서 이 아이템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작은 어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우리 집 어항은 작아서 안 맞겠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30큐브 어항, 자반 어항 같은 작은 어항에서도 완벽하게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항 내부에 여과기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어항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새롭게 개발된 이 수류 가드만 있으면 출수량을 줄이지 않고도 작은 어항의 바닥재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압도적인 여과제 용량입니다. 단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존의 작은 거리식 여과기들과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대형 외부 여과기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여과제가 듬뿍 들어갑니다. 여과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거대한 갯벌을 어항 뒤에 장착하는 것과 같죠. 근데 이거 무거워서 어항 실리콘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은 여과기 하단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과기 하중이 뒤로 당기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구조라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할 사람들을 위해 페이토 대표님 댁 어항에 포르자 XL 프로 2개를 여과제 풀로 넣고 몇 달간 실험하셨다는데요. 가로 길이 60cm의 5T짜리 어항이었는데 수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어항 수평이나 실리콘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께가 슬림하고 높이가 높아서 어항 뒤 공간이 적어도 거치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출력 모터입니다. 여기에 고출력 모터가 더해져서 여과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 모터 출력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과제가 아무리 많아도 모터가 약하면 물순환이 적게 되기 때문에 여과력이 안 나오거든요. 물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여과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포르자 여과기는 강력한 모터를 활용해서 최대 4단까지 여유있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출수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출수량도 조절이 돼서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살살 쓰고 싶다 하시면 줄이면 되고 나는 파워풀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세게 돌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편리한 찌꺼기 제거입니다. 이것도 되게 획기적이었는데요. 단으로 된 구조라 청소가 되게 편하고 무엇보다 이 배수관을 꼽고 레버를 돌리면 단 안에 있는 찌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엄청 편리하죠. 여섯 번째 장점은 유막 제거 기능입니다. 수면 위에 떠다니는 기름이나 수초, 사료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기능이죠. 뒤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별도 유막 제거기도 소개해드리겠지만 포르자 여과기에 이미 유막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장점은 압도적인 암모니아 제거 능력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명확한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덟 번째 장점은 부품 수급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신 제품들도 쓰다가 부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그 부품만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페이토는 부품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서 없어지거나 부러지더라도 해당 부품만 바로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물이 떨어지는 게 이쁩니다. 제가 앞에서 폭포라고 표현했잖아요. 진짜 어항에 폭포를 설치한 것 같지 않나요? 미관상으로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리도 정말 조용한데 소리 테스트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품을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받아보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유형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조립하는 방법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상 설명서를 안 보잖아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반 거리식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만 쓰잖아요. 저희 여과기는 상면 여과까지 탑재가 돼가지고 공간을 다 효율적이게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과력이 훨씬 더 강하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소리 한번 들려볼게요. 아무 소리가 안 나.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나. 여기 물 소리만 살짝 날려나? 진짜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네, 물소리만, 물 떨어지는 소리. 물 떨어지는 거는 물 더 채우면 돼요. 이 정도예요. 거의 무소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치만 잘 하시면은 소음이 거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암모니아 테스트를 할 건데요. 포르자 여과기에는 암모니아 5mm와 거기에 구피 3마리 그리고 사료까지 넣어서 아주 극한의 환경을 만들 거고요. 반면에 스펀지 여과기 여왕에는 2.5mm의 암모니아만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얼마나 개선되는지 수치 변화를 한번 볼 겁니다.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가 지금 5mm가 좀 넘어요. 한 5.2mm, 5.3mm인데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보통은 1.5에서 2.5mm 정도 넣거든요. 네, 저는 일단 여기 극한의 환경을 위해 5mm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 여왕에는 2.5mm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암모니아 측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암모니아가 잘 섞이게끔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자, 측정을 해봤는데 한 8p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녹존물 같죠? 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었더니 지금 녹존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여과기 넣은 어항도 한번 볼게요. 스펀지 여과기 어항에 있는 물은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암모니아 양을 절반밖에 안 넣다 보니까 초반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자, 이제 한 18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과연 암모니아가 얼마나 없어졌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웨트라이 방식이 암모니아를 잘 죽인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이 돼야 또 공동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구피도 넣고 사료도 넣고 암모니아도 2배로 넣었던 포르자 어항입니다. 요것도 한번 5mm 정도 떠가지고 볼게요. 자, 어제 제가 말도 안 되는 양의 암모니아를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개선은 안 됐고 0.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완전 녹존물로 8ppm이었잖아요. 완전 진한색이 8ppm이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채 24시간이 안 지났는데 0.25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저녁 정도 되면은 0으로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더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암모니아를 절반인 2.5 정도만 넣은 스펀지 여과기 어항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1에서 0.5 정도였는데 지금 결과가 똑같아요. 암모니아 제거 자체가 거의 지금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어제는 최고치인 8ppm에서 시작한 포르자 여과기 같은 경우는 거의 0.25까지 거의 암모니아를 거의 다 없앴고요. 암모니아 제거 능력 자체는 거의 8배 이상 나는 거죠. 내일은 또 스펀지 여과기가 또 활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일까지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제 36시간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 제거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자, 36시간 지났는데 역시나 완전 노란색이죠. 예, 그냥 거의 암모니아가 거의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안에 구피가 있고 사료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가 거의 0으로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8ppm인지 몇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8인지 뭐 10인지 20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치를 찍고 36시간 만에 암모니아가 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어항은 똑같이 여과기를 돌리고 48시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스펀지 여과기도 여과기 돌리고 48시간 후에 암모니아를 투입한 거고 포르자 어항도 여과기를 돌리고 48시간 후에 암모니아를 투입한 거고요. 각각 같은 조건에서 일단 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조건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해봤고 암모니아가 일단은 포르자에서는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반면에 스펀지 여과기는 지금 보면은 개선이 된 거 맞나요? 1에서 0.5였던 것 같은데 조금 좋게 봐주면 0.25로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36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개선은 안 됐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자 여과기는 24시간 정도면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어도 완벽하게 24시간 안에 제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공동구매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 몇 날 며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혹시 개선이 안 될까봐 진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암모니아 제거가 많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부품을 이렇게 다 개봉하게 되면은 다 이게 부품들이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부품이 우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우선 설명서를 보시고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이제 여과 기본 순정 여과 통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단별로 이제 여과제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거 여는 방법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여기로 해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여유 구성품 중에서 이것도 2개도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러지면 이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급하신 분들이 그냥 필터 박스를 안 열고 그냥 바로 넣고 작동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 비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뜯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요. 지금 필터 박스를 이 여과기에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과기의 심장인 모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포르자 모터 같은 경우에는 L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5W를 쓰고 있고요. X에는 12W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렇게 모터 출력이 강하면은 출수량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힘이 강하다고 해서 수류가 강하기보다는 이 전체 이 엄청난 여과제를 모두 다 이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 힘이 약하면은 사실상 한두 대도 안 돼가지고 출수량이 엄청 저하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여과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청소를 엄청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여과기 같은 경우는 8.5W와 12W 모터를 선택해가지고 출수량이 엄청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용량 여과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그에 맞는 충분한 출력이 필요해요. 설치 후 시간이 지나서 여과 필터에 이물질이나 배설물이 쌓이면 유량이 감소하거든요. 출력이 부족하면 필터가 더 빨리 막혀 출수량이 감소하고 여과가 잘 안 돼요. 필터를 2, 3개월에 한번 하던 청소를 1개월에 한 번 해야 돼서 사용자가 힘들어져요. 대용량 여과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출력이 중요한 거고 그게 포르자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용량 여과기 플러스 충분한 출력이 나와야지 진짜 여과 성능이 나오고요. 무조건 여과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의 힘, 순환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터 결합하는 게 가장 약간 좀 어려워요. 이 전선이 이 전선 구멍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조립 딱, 그 다음에 뚜껑도 조립하면 끝. 네, 4층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과제 진짜 대용량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수관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완조립된 예시고요. 우선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유막 제거기가 있기 때문에 유막 제거기를 꽂아줄 수가 있어요. 일반 만약에 유막 제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 이제 막 물고기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발견되거든요. 여과기 안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물 보호 방지망이 있어서 흡입 방지망이 있어서 여보다 작은 생물은 들어갈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유막 제거기도 지금 물이 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아예 잠글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이죠. 아차 모양하고 유막 제거기 이제 그 흡입량 조절하는 부품하고 같이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준 다음에 입수구 파이프 연결해주고 바로 이렇게 꽂아주셔도 되긴 하지만 뭐 내 어항에 좀 큰 어항, 막 높이가 높은 어항들 있잖아요. 그 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프 하나 더 달아서 연장까지도 돼요. 그럼 이렇게 진짜 깊이가 깊은 어항에서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막 제거기 연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아래로 누르면서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끝납니다. 유막 제거기는 물 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을 넣었어요. 물 수위가 만약에 여기밖에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출수량이 엄청 저하돼요. 시끄러워지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물을 넣고 저희 집 여과기에서 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출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유막 제거 사용하실 때 물 다 잠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 유막 제거기 사용하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 부분을 빼고 유막 제거기 마개가 있어요. 제가 별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잠가주셔도 됩니다. 이걸로 잠가주셔야 돼요. 이 어항에 지금 30큐브 하인데요. 포르자 프로 XL 사이즈를 걸어도 지금 4단까지, 원래는 2단까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원하시면 이렇게 4단까지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버리신 여과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요. 폭포처럼 떨어지는데 바닥재가 파이게 되거나 수초처럼 뽑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어항에서 쓸 수 있게끔 포르자 수류 가드라는 거를 출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기에 바닥 소일이 있다. 작은 어항에서 이게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한번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출수량은 그대로인데 수류는 약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이렇게 수류량을 줄이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물 수면량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그러면은 여과가 덜 되는 거거든요. 세트로 해놓고 이걸 달아주시게 되면은 추수량이 작은 어항에서도 그리고 바닥재가 있는 어항에서도 수초가 있는 어항에서도 뽑히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거리낌 여과기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개조해서 많이 쓰세요.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막 루바방울을 해서 막 자작해가지고 달아주시는데 저희 여과기는 그냥 이거 하나 달아주시면 딱 끝입니다. 끝. 그래서 이거 진짜 작은 어항에서 만약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필수적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나는 여과제를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아예 빼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진짜 거의 한 4리터 넘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안에만.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싶다, 청소도 좀 편리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시락 바스켓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단별로 돼 있어서 만약 얘는 1층에는 A 여과제, B 여과제, C 여과제, 뭐 필터 이런 식으로 손필터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서 체계적이게 관리할 수 있어요.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완충 스펀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무조건 빼주셔야 됩니다. 밑에도 여기도 지금 스펀지가 있어요. 완충 스펀지 다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빼시면은 또 물이 출산이 줄어들어요. 엄청요. 물 안 나온다고 불량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밑에 다 이런 스펀지들을 제거 안 하셨더라고요. 얘는 입수구 필터인데요. 입수구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어나 이런 작은 물고기들 빨려 들어가지 않게끔 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나 새우들 키우시려면은 이 부품을 꼭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맨 윗단에 솜하고 여기 침전조에 있는 스펀지는 프리필터라고 하는데요. 배설물하고 먹이, 찌꺼기 그리고 낙엽처럼 이제 큰 오염물을 가장 먼저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여과기 안에서요. 얘네가 있음으로써 메인 여과제에 바로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과 필터 성능이 진짜 오래되고요. 그만큼 청소 주기가 늘어나요. 바로 여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과제가 바로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리 필터가 있으면은 얘가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이제 청소 주기가 늘어나고 얘만 손만 빼서 세척해 주시면 되고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막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쓰시면은 새 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엑스아쿠아 사장님도 물생활 전문가잖아요. 그분도 이제 설명서를 안 보세요. 제가 매장에 세팅한 걸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팅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이렇게 매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거 아니시라고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 우선 빼주셔야 돼요. 빼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거 걸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강사면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고 나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다. 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 부품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해요. 이제 웹드라이 상면 여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공기가 접촉하는 방식의 상면 여과기를 웹드라이 상면 여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소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소음기를 달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면은 끝까지 이제 물이 흘러가고요. 소음도 엄청 조용합니다. 상면 여과기하고 모터하고 이제 결합을 하실 때 많이 사람들이 불편해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면 여과기 부품하고 모터 출수가 조립이 잘 안 돼가지고 상면 여과기로 물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게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 크게 개선을 했어요. 어떤 걸 개선했냐면 첫 번째 이 부분 지금 개선 전 모델이에요. 지금 그냥 일자죠. 그래서 이게 상면여가 누르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립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신 건데 이번 새로운 신형 모터부터는 지금 이렇게 구분을 뒀어요. 그래서 뒤로 눌러도 밀려지지가 않아요. 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상면여과기 조립하실 때 실리콘 호스가 더 내려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형을 또 새로 팠습니다. 이번에 이 부품이 뭐냐면은 얘가 있으면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딱 꽂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꽂히거나 이렇게 꽂히거나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이렇게 아예 딱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를 만들어 가지고 상면여과기가 딱 손쉽게 조립할 수 있게끔 제가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금형비를 몇백만 원 주고 투자를 해서 새롭게 금형을 만들었습니다. 10명 중에 8분은 만족하고 쓰고 계세요. 근데 이 2명의 고객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설명으로 전화로 설명하면 이렇게 더 하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안 봐도 이렇게 자동으로 조립이 잘 되게끔 저희가 부품을 수정했습니다. 이 포르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구매했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 주시면은 무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택배비만 지불을 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구매하셨든 1년 전에 구매하셨든 2년 전에 구매하셨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모터가 이 플라스틱에 닿게 되면은 모터가 웅거리는 것들이 진동으로 느껴지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근데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절대 여기 플라스틱에 닿지 않게끔 조립해 주셔야 돼요. 안 닿게 하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돌려서 이제 일자로 맞춰주시면 돼요. 얘하고 지금 일자.
벗겨내면 보기 쉬운데 얘하고 지금 모양이 안 맞잖아요. 대칭이 되게끔 이 고무 조인트를 돌려가지고 이 고무 조인트도 잘 조립을 하셔야 물이 이제 새어나가지 않고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잘 해주시고 일자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조립하면 됩니다. 모터에 있는 전선도 이쪽으로 미리 빼주세요. 이제 조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어차피 이따가 3인용을 결합하면 안 닿을 텐데 이렇게 아예 안 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닿아야 됩니다. 여기만 조립 잘 하셔도 소음은 99% 거의 무소음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구멍에 되면 얘가 딱 크게 맞춰 딱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 때문에 엄청 불편한 거 겪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축양장에 설치하실 분들은 어항 위로 최소 21cm에서 22cm 정도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셔야 2단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3단, 4단으로 쓰시려면 공간이 더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포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 2년 동안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이번에 제가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제 시그니처 유막 제거기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유막 제거기에 다르게 좀 디자인 외관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디자인에 제가 더 반해서 수입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보통 이제 유막 제거기는 수초항에 많이 쓰게 되는데 수초항에서 미간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간을 해치지 않는 걸 생각해서 디자인을 보고 제가 수입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인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작은 어항에도 쓸 수 있게끔 됐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수조가 세면은 수초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레인바로 해가지고 폭포수처럼 연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빼버리시면은 직수 형태로 또 이제 수주 강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수 형태인데요. 유막제거는 다른 이제 여과기에 다르게 이제 수면 근처에다가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막 제거기를 사람들이 왜 쓰냐면은 이제 기름막 같은 거 이제 어항에 뜨잖아요. 사료를 많이 주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특히 수초 찌꺼기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먼지들이 어항에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항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막 제거기 없으면 다 유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수면에 있는 거 다 잡아주니까 이게 기름막이 이게 끼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산소 교환이 안 돼요. 물 밖하고 물 속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항 안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가스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초 키우는데도 지장이 생기거든요. 어항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그 닉소라는 이제 해외 브랜드 사료를 이제 수입하게 됐는데요. 이 사료의 장점은 뭐냐면은 투명통이란 거예요. 국내에 투명통으로 된 사료 용기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변질이 쉽다 보니까 없는데 닉소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UV 코팅이 돼 있어요. 이 통 자체 UV 필터 코팅을 해가지고 변질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지금 다 이렇게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료 상태가 어떤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가 뭐냐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양식장 저희가 이제 열대어를 사면은 농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열대어들을 양식하는 양식장이라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이제 거기서도 인증을 해준 사료입니다. 입자가 지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딴 사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중적인 사료를 보시면은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 거 보시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분 두 가지를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픈하시면은 다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위생적이게 관리 가능하다. 수질 오염이 적은 사료예요. 발색 강화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신제품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보님 그 스토어에서 저희가 할인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보의 비밀 상점 두 번째 에피소드 페이토 포르자 여과기였는데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물 생활을 하며 고기들이 죽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페이토 포르자 여과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페이토와 함께 특별한 공동 구매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가격과 구매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초보자분들을 위해 물잡이에 대한 설명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항 처음 하실 때 물잡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으시죠? 이 물잡이가 뭔지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물잡이는 어항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연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주인공인 박테리아들은 허공에 떠다니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과기 안에 여과제를 넣어주는데요. 이 여과제가 바로 박테리아들의 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과제를 단순히 물을 걸러주는 돌이나 세라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박테리아가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과제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이 작은 구멍 하나하나에 박테리아들이 모여 살면서 거대한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갑니다. 이 하수 처리장은 총 3단계에 걸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1단계는 암모니아 폭탄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겠죠. 게다가 먹다 남은 사료와 죽은 수초 같은 유기물도 계속 생깁니다. 이것들이 분해되면서 가장 먼저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는 물고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가미를 손상시켜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며 농도가 높아지면 짧은 시간 안에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아질산의 습격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과제의 첫 번째 박테리아인 니트로소모나스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먹고 살아가면서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질산 역시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암모니아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질산은 물고기의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방해해서 마치 질식하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들고 물고기가 수면에서 헐떡거리거나 몸이 붉어지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잡이 과정에서는 암모니아가 줄어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는 안전한 질산염으로 변환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과제에는 두 번째 박테리아인 니트로박터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독성이 강한 아질산을 먹고 질산염으로 바꿔줍니다. 질산염은 독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일정 농도까지는 물고기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초를 키우는 어항에서는 질산염이 좋은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산염도 계속 쌓이면 결국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수나 수초의 흡수를 통해 농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물잡이의 목표는 박테리아가 충분히 번식해서 이 3단계를 안정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잡이가 끝난 어항에서는 암모니아가 생겨도 첫 번째 박테리아가 바로 분해하고 생성된 아질산은 두 번째 박테리아가 다시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질산염까지 처리하는 순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생태계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어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뽀.